우리는 이런 종류의 말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난 너를 위해 말한 건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야? 나만큼 너를 객관적으로 알고 아껴주는 사람이 어딨어? 나니까 너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야. 겉으로 보기엔 걱정과 애정이 담긴 말처럼 들리지만 듣고 나면 왠지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상대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감정마저 든다면 당신은 나르시시스트들에게 지배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상대를 완벽한 사람처럼 대하며 극도의 애정을 보입니다. 칭찬과 선물, 관심을 쏟아부으며 상당히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죠. 하지만 상대방이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순간 비판과 무시가 시작됩니다. 이들은 어떤 사실에서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교묘하게 넣어 하나의 팩트인 것처럼 포장을 잘하기 때문에 이것이 실상 나를 위한 조언인지 비난인지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러한 조종 관계는 가족, 직장, 친구, 연인 등 모든 인간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는 특히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끊임없는 비교와 권위를 앞세워 자신은 우월한 위치에 두고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통제력을 유지합니다. 너는 다른 직원들보다 한참 부족해.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네가 여기서 나가면 다른 데서 일할 수 있을 것 같냐? 와 같은 발언을 통해 경쟁심과 불안을 조장하고 결과적으로 직원은 상사의 인정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직원은 스스로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고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위축됩니다. 친구와 연인 관계에서도 감정적 의존을 우회적으로 강요하는데 나니까 너랑 친구하지, 나니까 너랑 만나는 거야 등의 말로 특별함을 강조해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감정보다 상대방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게 되고 결국 관계의 균형은 무너지게 됩니다. 항상 네가 변해야 한다는 논리로 상대방의 자아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가족 내에서의 나르시시스트적 조종입니다. 일단 다른 관계에 달리 가족은 쉽게 단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년 시절 대부분을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개인의 정체성이나 자아 존중감, 대인관계 방식을 모두 부모에게서 근본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보통 인간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기본적인 인정 욕구가 어느 정도 해소됩니다. 그리고 이후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직장 생활 등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실패와 거절을 경험하며 인정 욕구를 조절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나는 이것도 잘해, 저것도 잘해. 무조건적인 자신감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부족한 점을 인정하되 그것 자체가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건강한 자기애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화 과정은 본인 스스로를 객관하면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인정 욕구가 과하게 충족되지 못했거나 반대로 과하게 주입되었을 경우 성인이 된 후에도 외부의 인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를 지나치게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현실적인 한계를 가르치지 않은 경우 과한 자기애가 생겨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감정 조절이 힘들게 됩니다. 반대로 넌 성공해야 돼, 넌 100점을 받아야 돼 라는 조건부 사랑으로 자녀를 대할 때 인정 욕구가 결핍돼 자녀는 결국 끊임없이 성공과 칭찬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특히나 부모가 자녀를 감정적 쓰레기통으로 사용하면서 정서적 학대를 할 경우에 아이는 자존감이 극도로 낮아지면서 무의식 속 불안이 항상 잠재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로 인해 방어 기제가 생겨 본인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항상 남을 깎아내리면서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부모의 영향으로 자녀가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피해자의 성향으로도 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 자녀가 성장의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울 때 이러한 현상이 반복돼 되물림될 수도 있죠. 물론 유전적이나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으로 사람의 성향이 결정된다고 하지만 유년 시절의 환경이 나르시즘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나르시시스트들의 성향은 극도의 자기중심성과 낮은 공감 능력인데 문제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타인을 조종하고 자신의 우월감을 유지하기 위해 남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보상 중심적 행동을 강화하는 뇌 구조를 가진 경우가 많은데 타인을 조종하여 권력을 확보할 때 도파민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활성화돼 일종의 보상 시스템이 작동한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중독과도 유사한 형태를 보이며 타인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것이 이들에게 쾌감을 주는 과정임을 시사합니다.
더군다나 과대자아와 취약자아를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객관화가 불가능하고 자신에 대한 비판을 견디지 못해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해 스스로 변화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치료를 받으려는 동기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심리학자들은 사실상 치료가 불가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치료를 받으면 자신의 특권을 잃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잘 찾습니다. 예를 들어 공감 능력이 높거나 거절을 어려워하는 사람, 자존감이 낮거나 자책을 잘한 사람, 혹은 소위 말하는 착한 사람이 주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초에 사람을 도구화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감정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회피에 유용한 존재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들에게 완벽한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그냥 관계를 끊으면 되지 않냐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직장 상사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미 너무 깊숙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 끊기보다는 거리 두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서적으로 멀어져야 합니다. 지금 내 감정을 지킬 권리가 있음을 항상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나에게 칭찬을 하건 비난을 하건 정신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칭찬과 보상은 어떤 목적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나에게로 향하는 비난은 팩트에 의한 사실 체크를 하는 것이 아닌 나르시시스트들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하는 수단임을 지속적으로 인지한다면 나는 문제가 없구나라고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말처럼 단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연습하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충분히 거리두기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무미건조한 반응이 지속될 때 이들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더 비난하다 슬슬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끊어진 관계에 대해서 절대 아쉬워하거나 죄책감이 들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는 나의 어떤 부분에서 그 사람이 나를 흔들게 하는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문제는 상대에게 있지만 특정 상황이나 관계에 있어서는 자신도 모르는 취약한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속적인 비난과 평가절하로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껴져 자신을 비난하고 있진 않나요? 특정 관계에서 상대를 잃을까 두려워 항상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또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지나치게 배려해 내 감정보단 상대방의 감정만을 이해하려고 하진 않나요? 나는 기억에도 없는 왜곡된 사실인데 상대 때문에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고 있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내 감정을 믿고 상대가 말한 근거보단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대화해 객관적인 외부 시각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절대 자책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건강한 자기애를 형성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보다 당신이 느끼는 현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